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 이번 주 공모 일정. 아마도 이번 주에 공모주 하신 분들 전부 다, 야,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지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다음 주에도 이 행복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한 결과가 이렇게 따상으로 나타나서 진짜 기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또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 모든 걸 또 극복하고 결국 평균적으로 생각하면은 전부 다 또 얻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잃지 않는 싸움은 이 공모주가 유일하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 길었네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 이번 주에 청약한 주식,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할 주식과 다음 주에 청약할 주식, 이 네 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달 정리를 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공모주는 이렇게 7가지가 있었습니다. TMC, 한주라이트 메탈, 미래반도체, 오브젠, 스튜디오 미래, 3기 EV, 그리고 꿈비까지. 그런데 여기서 색깔이 좀 나뉘어져 있죠. 빨간색 같은 경우는 기관 수요측이 잘 나왔습니다. 900대 1, 1500대 1, 1700대 1인가 그런 식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그 반면 이렇게 민트색이라고 할까요? 민트색으로 색칠된 이 세 가지 TMC와 오브젠 3기 EV는 기관 수요측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솔직히 나빴던 기업입니다. 과연 이 두 개 차이가 어땠는지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장 기업이 3개밖에 없어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 이다, 저다 라고 말하긴 좀 어렵지만, 일단 기관 수요측이 나빴던 TMC 요 녀석마저 주가가 오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가 28,000원인데 상장 초반에는 살짝 하락하고 그냥 보합권의 흐름을 나타냈지만, 하지만 그 다음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 나타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좀 함부로 뭐 평가하긴 좀 어렵겠지만 이거는 공모주 파워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TMC가 바로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반도체 투자 심리가 좋아진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을 얘가 좀 받지 않았나, 그리고 플러스 조금 최근 들어 공모주가 뭐 따상을 가니 따블을 가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향도 한 방울 플러스 시켜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충분히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경쟁률이 좋았던 두 개는 어떨까요? 한주 라이트 메탈과 미래 반도체인데 말해 뭐 할까요? 둘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 저 길이 야, 이거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올랐었죠. 그리고 미래 반도체는 기관 수혜측도 좋았고, 게다가 또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에 봤던 TMC랑 마찬가지의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따상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상장한 세 가지를 봤을 때, 야, 이거 공모주 타율 100%다, 미쳤다, 미쳤어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오는 오브젠, 스튜디오 미래, 3기 EV 요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요 친구들이 어떤 식의 흐름을 나타낼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은 1월은 대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제 본론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 미래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초반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런데 바로 따상이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모가 대비 160%의 수익,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장이 열리면은 그때 아마도 좋은 매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기 바래요. 그렇다면 저 길에서 어떻게 됐나? 바로 팔았습니다. 내주 받아서 15,600원에 팔았고, 그러니까 따상 가격에 팔았죠.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아니 길이 따상 가면 안 판다며, 근데 너는 왜 팔았어? 야, 너 혼자 먹고 나가는 거야? 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길이는 따상에 도착하고 판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9시 23초라고 적혀 있죠. 맞습니다. 장 열리자마자 광크를 따다다다닥 해서 바로 매도를 했다는 거. 아마도 여러분들 그때 아침에 상장 초반에 따상에 도착했다는 거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기릿은 상장 초반에 그 매수 물량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흔들릴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아, 익절은 역시 옳지라고 생각하고 안 팔리면 말고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했다는 거 알려드리고, 지금 와서 따상이 완벽하게 딱 굳힌 거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조금 더 오를 수 있었겠죠. 월요일까지 들고 있었으면은. 그런데 항상 말하는 거죠. 익절은 옳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매도를 해도 38,000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거 알려드리고,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좋은 결과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보면은
되면은 3개월이랑 6개월짜리 보유수가 각각 풀린다는 거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주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3기 EV 그리고 스튜디오 미래. 자, 3기 EV 대신증권에서 진행을 했는데 기관 경쟁률이 37대 1로 저 기리슨 패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심플했죠. 물론 지금 장이 조금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뜨거운 장이라고 말하긴 좀 어렵고, 그리고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2차전지가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야, 이거 좀 해볼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미래반도체가 따상이 그냥 도착을 했다는 거 생각보다 더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연 이틀 10%씩 10%씩 거의 20% 넘게 급등하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이 또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EV 혹시나 청약하셨다면은 따블이나 다상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는 당연히 좀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공모가 위로 올라가는 꽤나 괜찮은 흐름이 조금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기 EV 저기 리슨 패스를 지내있고, 최근 들어 2차 전지 흐름을 봤을 때 좋을 확률이 조금 더 생긴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들이 혹시나 균등 배정을 하셨다면은 8.1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야, 이거는 뭐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런데 저 길이 어 아니 왜 안 줄까요? 저 0.53이면은 그래도 두 명 중에 한 명에 좀 더 가까운 수치인데, 저 기릿은 0개를 받았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히릿은 또 얄밉게도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아이고 난 한 갠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주 얄미워서 때려버릴 뻔했습니다. 어쨌든 균등 청약을 하셨다면 0.53개를 받을 수 있었고, 아마도 적지 않은 기르분들이 0개를 받았고, 그리고 또 조금 많은 기르분들이 1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스튜디오 미르는 기관 경쟁률이 1700대 1, 의무 합격은 16%, 상장 당일날 풀리는 물량은 247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따상에 충분히 근접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주식 오브젠 그리고 3기 EV 어떻게 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브젠 월요일날 상장을 합니다. 기관 경쟁률은 98대 1로 매우 저조, 균등 배정 수량은 22개를 받을 수 있었고요. 야,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마케팅 솔루션 관련 기업인데, 이 기업마저 공모가 위로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낸다면은 지금 진짜 공모주가 뜨거운 게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일단 저 기릿은 아직까지도 요즘 증시 분위기도 꽤 괜찮고 공모주 분위기도 괜찮으니까 조금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도 크게 올라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떤 식 흐름이 나타날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청약하신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리고 3기 EV입니다. 자,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초반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바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공모가 아래로 빠진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2차전지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기름들 3기 EV 공부를 해보시고, 최근 들어 조금 힘들었던 2차전지랑 비교를 해서 뭐가 더 이득인지, 이게 더 저평가인지 아니면 저게 더 저평가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기 EV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금요일날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청약할 주식 꿈비라는 기업인데요.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비 청약일은 31일부터 1일까지, 그리고 공모밴드는 4,000에서 4,500원, 공모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수요치 결과 나오지 않았다는 거겠죠. 과연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월요일날 확인을 해보고 그때 청약을 할지 말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하는 기업인가, 아마도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14년도에 설립된 유아용품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19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하니까 꽤나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한인길이 지금 저출산 몰라 저출산? 그런데 무슨 유아 전용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작년에도 10% 넘는 성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아이가 적어지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또 그 와중에 아이가 귀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에게 조금 더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완구 시장이 있겠죠. 애들이 많이 줄었는데도 완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고, IPO를 통해 공모한 자금은 스마트 공장 신설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며, 그리고 예상 시총은 300억대로 매우 작은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뭐 파는데 다 이런 거 팝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사촌 동생이나 아니면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런 제품을 팔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꿈비에 이렇게 경쟁사들은 파크론과 제이월드 산업 이러한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관심
관심이 있다면은 쓱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마지막에 생겨난 꿈비가 그래도 매출액은 꽤나 선전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꿈비 실적은 어떨까요? 섹터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적이 뛰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쭉쭉쭉 성장, 영업이익도 성장, 순이익도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바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조금 꺾였다는 거, 이 부분이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꿈비 하면은 유아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또 가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경기 침체 와중에 이게 가구에 돈이 들어가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23년의 실적은 어떨지 그걸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1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직까지 기관수 예측은 나오지 않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꼼꼼하게 확인 후 기대분들에게 청약을 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하기에 또 오브젠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월요일에 상장하는 오브젠이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도 그것도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관사는 키움증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약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매력적이네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상 시총이 매우 낮습니다. 350억. 고로 상장 당일날 100억도 안 풀리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말 그대로 오브젠이 올랐다면 공모주 시장이 뜨거운 거니까 이 꿈비도 충분히 우리가 청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기관의 생각은 어떨지 월요일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오브젠 그 다음에 3기부의 상장이 있고요. 그 와중에 3기부의 반짝 실적을 나타낼 수 있겠죠. 과연 어떤 결과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수는 꿈비 청약, 다다음 주가 조금 많이 옵니다. 센즈렉과 제이오가 오고, 상장하는 갭이 스튜디오 미러와 꿈비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드디어 오네요. 오아시스. 요 녀석이 앞으로 1년간의 대여급 공모주의 방향을 결정 지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기분들 전부 다 성공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